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월 27일 수요일 신규 상장하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종목에 대해서 상장일 주가 흐름이랑 향후 이 종목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한번 개인적인 뇌피셜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가장 핵심 사업은 화장품 소재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자외선 차단 소재가 가장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계면 활성제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도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사업용 소재도 공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소재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체 매출의 78%가 2019년도 기준이고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을 하고 UV 필터, 자외선 차단 소재 관련해서 글로벌 탑10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화장품 소재 기준으로 FDA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에 특히 무결점으로 통과한 유일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쪽에서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 타이레놀 같은 일반 의약품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무결점 통과를 받았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자외선 차단 시장이 바뀔 때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캡슐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그 세이프티 이슈 같은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법 규제가 바뀌면서 3에서 5년 안에 자외선 차단제가 완전 새로운 제품들로 시장이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07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해가지고 수출 300만 불 달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 그게 10배 성장하는 3천만 불까지 달성을 했고요. 향후 자외선 차단제 시장이 2023년도까지 9.1%씩 성장할 예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안이 아니죠. 장항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를 설비 투자를 완료를 했고 상장하고 이 공장이 2021년도까지 완전 이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미 다 투입이 되었는 상태다. 물론 이제 공모자금 일부는 거기에 대한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했던 빚들을 갚는데 조금 사용은 되겠지만 좋은 시설들을 이미 완성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다른 회사들이 만약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리스크가 조금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FDA 같은 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그거를 수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트너사인 글로벌 화장품 2위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DMS에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저렴하다기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공장을 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은 2층 공장에서 이제 가공이나 그런 게 완료되는 그 소재들을 수평 이동을 하면서 조금 수율이나 효율이 떨어졌었는데 장항에 생긴 공장에서는 7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소재들을 아래로 수직 낙하를 하면서 효율성과 수율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제 상장이 되고요. 앞에 이런 일정들은 다 완료가 됐는 상태죠. 그리고 공모 가격을 보시면은 11,100원에서 11,500원이었는데 최상단인 11,5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개인 경쟁률이 1981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총 증거금이 4조 1931억으로 꽤나 준수한 금액들이 청약에 투입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비릭스 들어간다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못 들어갔는데 모비릭스랑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조금 따로 청약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외에 해가지고 가족 구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약 53%가 보호예수 2년이라는 기간을 신청을 했고요. 그 외 약간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또 한 9% 정도가 있고, 그리고 자사주를 일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요거는 주관사가 가져가는 물량, 그리고 공모를 통한 우리 사주조합 물량이 3%가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32% 정도가 잡혀 있는데 보호예수가 풀렸을 때 크게 부담스럽게 나올 만한 물량들이 없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도 없다라는 거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스럽게 나온 물량이 없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 투자 회사가 세부 사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 뭐 위기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럴 때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 회사들 투자 기관에게 뭐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게 없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너가 자기들이 벌어서 들어오는 현금 같은 것들을 다시 돌리면서 은행권에서 일부 뭐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회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대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 대표자분이 있고 여기 이제 창업주인 이제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자녀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가족 회사들이 높은 지분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 회사들의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대한 애착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망할 거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 단점은 만약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기저기서 이제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금을 그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안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약간 성장적인 측면에서 느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안전한 경영을 한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제 뭐 1개월 차, 3개월 차 때 나오는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이제 투자 기관이 없는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보시면은 미확약 물량이 60.3%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9.7%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을 했고요. 1개월 차, 3개월 차, 그리고 15일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3개월 안에 나머지 물량들이 나올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 물량들도 사실 크게 부담이 되는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 물량들을 빼고 계산하면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147만 4,956주, 전체 물량의 23.96%인데 이전에 보시면은 원래 32.46이었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8.5% 정도 맞죠? 8.5% 정도가 15일, 1개월, 3개월 구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요거 두 개를 보시면은 거의 한 요때 4%, 요때 4% 정도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면서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느 정도는 요때 이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약간 주가가 하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의 총 금액을 보시면은 170억 정도가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크게 추가될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게 재무정보인데 2020년도 추정 당기순이익 그 공모가 산정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33.15억 한 33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2018년도 19년도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감소가 됐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52억 43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이거를 그냥 4분기가 다 됐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뭐 작년하고 유사한 금액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장외 거래 가격을 보시면은 공모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한 2만 천 원까지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확정된 후 오늘 기준으로는 2만 5천 원까지도 사겠다라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703억 그리고 장외가 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잡아보자면 1529억짜리 기업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현재 2020년도 추정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PER이 21.21 그리고 장외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46.12에 해당하는 P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정 순이익만 맞으면은 뭐 크게 추가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사 업종들이 PER이 약 25.83이라는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공모가가 충분히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수요 예측 때는 기관 경쟁률이 1431대 1이 나왔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17.83이었는데 최종 기관에게 배정을 시키고 그 중에서 이제 의무 보유 확약으로 넘어가는 물량은 39.7%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최종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최대 주주 구성하고 비율은 매우 좋다라고 보고요. 가족 구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도 20%대 초반이면은 뭐 그 정도면은 완전 베스트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대 중반 이래 가면은 진짜 좋은 거죠. 근데 20%대 초반도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이 약 60.3%로 뭐 이 정도면 보통 정도는 한다. 이제 테마성이나 미래성을 보면은 이제 화장품 소재 쪽이 가장 주력이 되고 그 중에 자외선 차단제 쪽에 약간 국한이 되어 있지만 그쪽 시장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판단이 하고 경쟁률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관은 1431대 1, 개인은 1987대 1입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시총도 충분히 가볍기 때문에 최근의 유동성과 이래 가벼운 시총이 만나면은 크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상황을 보고 제가 봤을 때 석경 AT처럼 또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공모주 시장의 움직임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올해 처음 상장했던 종목이 뭐 따블에 거의 상한가 가까운 금액에서 49,000원에 스타트를 끊고 계속 하락을 했지만 충분히 먹을 자리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제가 모비릭스 청약을 하기 위해서 저는 청약을 못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좀 아쉬울 정도로 다시 최종 결론을 내면서 보니까 모비릭스보다 이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조금 그런 효과가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모비릭스 또 분석하다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석경 AT가 상장 직후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였잖아요. 충분히 석경 AT하고 동등한 조건은 다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보면은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좋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밑밥을 조금 깔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상장일 날 저는 따블은 무조건 찍는다고 봅니다. 이제 따블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시효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VI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따상에 이제 매수 잔량이 쌓이고 이 매수 잔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따상으로도 이 VI가 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따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더블 플러스 10%에서 20% 안의 구간에는 충분히 시초가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블이 되게 되면은 PER이 42.42 더블의 상한가까지 붙으면 PER이 55.5가 됩니다. 물론 유동성이라는 힘으로 이 위치까지 충분히 주가가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올려줄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따상까지 가면은 충분히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따상을 가고 그 따상을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저는 바로 익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저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핫한 테마성은 아니지만 화장품 소재 공급 기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좋은 테마라고 판단이 되고 자외선 차단 소재에 대한 기술과 각종 인증을 받았다는 FDA 인증을 다양한 나라에서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장 후 추가 물량이 그 부담이 거의 없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꾸준하게 매출 같은 거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상장일 날 상승이 나오고 적당히 조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2021년도 장안공장으로 완전 이전이 되고 2022년도부터는 연매출을 바로 1560억을 찍는 건 아니겠지만 1560억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캐파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죠. 지금 매출이 한 300억대, 아무튼 400억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은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까지도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또 중국 10대 화장품 기업들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는 또 중국하고 관계가 나빴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중국 때리기가 감소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약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이상 내일 모레 21일 날 신규 상장하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뇌피셜을 풀어봤고요. 충분히 시총이라든지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테마성과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기업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급성장을 할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매수 잔량 계속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장일날 유통 물량 총 금액은 170억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상장일날 잘 대응하셔서 다들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비릭스 반 선진 뷰티 사이언스 반을 더 갔어야 됐나? 조금 그때의 제 판단이 후회가 될 정도의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계속 목이 잠겨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